펴보세요. 자, 주어진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자면 criticize someone,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거냐라고 봤더니 run up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늘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를 늘리는 사람이야 얘들아? Use debt. debt은 뭐야? 부채와 빚이란 뜻이죠. 그럼 빚을 늘려 for the sake of 뭐뭐를 위하여. 그럼 왜 자꾸 돈을 빌려가지고 빚을 늘리나 봤더니 debt을 늘리나 봤더니 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그쵸? 그럼 교육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 중요한 힌트 나왔죠? 뭐예요? 또한 이렇게 되는 거야. stem from 하면 무슨 뜻이야? 어디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뭐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이냐? living, 살고 있는 것. 근데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죠? wage, 이거는 월급이라고 그냥 봅시다. stagnation은 정체란 뜻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야 교육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또한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얘들아 또한이라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를 앞에서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죠.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교육에 대한 비난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교육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비난을 받느냐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There's something noble, 뭔가 고귀한 부분이 있다. 그럼 가치가 있다는 얘기지 얘들아. 그럼 뭐에 대한 고귀한 가치는 있냐? 어떤 사람들 take out 하면은 받다. substantial 하면 상당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고요. 자, loan이 나왔죠? loan은 뭐예요? 대출이죠. 다시 말하면 빚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빚을 왜 내? to ensure, 어떤 걸 보장하기 위해서. 자, 어떤 사실? 그들이나 그들의 자녀가 뭐 할 수 있게, 그렇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막 자녀 공부시키기 위해서 돈을 무리하게 빌려도 그거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대. As Jewish 하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proverb,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 Educated man, 교육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교육을 몰아보고 있는 거야. 투자로 보는 거지. 그럼 여기서 무리하게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긍정적 측면을 비춰주고 있죠? 근데 우리는 부정적 측면이잖아. 자, even though, 심지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그럼 이거 그냥 돈이잖아. 그러면 돈의 in terms of 측면에서는 뜻이죠. 그러면 돈에 굉장히 연연해 하는 사람들조차 cite, 인용한다 이런 뜻이야. 여러 가지 연구를 얘기한대. 그럼 이 연구가 어떤 연구냐? show that부터 보자. 그래서 numerous study to show 어떤 걸 보여주는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자, with degree, degree는 뭐죠? 온도란 뜻도 있고 교육에서 이거 무슨 뜻이야? 학위죠. 석사, 박사, 그 다음에 학사 이런 거.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교육받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far more, 야 훨씬 잘 벌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보다. 절대로 대학을 안 간 사람보다. 그럼 밑에 Jewish, 속담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그래 가방끈이 길면 돈도 잘 벌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려고 우리가 가방끈을 늘리는 것도 있잖아. 그럼 같은 맥락이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맥락이 달라지죠. 교육이 긍정적 측면이 있어. 돈 많이 번대.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or many college grade 8, 미국의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있죠. 심지어 봐봐. 이런 사람들한테 burden은 부담이죠. 자, 뭐에 부담이 있겠어? 그렇지. 여러 가지 대학 학비 발생하는 게 있겠죠.
그럼 2014년에 얘네들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보통 33,000달러. 우리나라로 치면 한 4천만 원 정도. 미국 학비 진짜 비싸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부담이 점점점 arduous 하대. arduous는 여기서 얘들아 고된 이런 뜻이야. decidedly는 분명하게 이런 뜻이죠. 고되다는 건 힘들다는 거야, 쉽다는 거야.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지. 1년에 내가 회사 나가서 4천만 원을 1년에 벌지 안 벌지도 모르는데 빚을 4천만 원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선 뭐예요? 부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면 3, 4, 5번이 후보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정도. 그럼 이건 하나의 현상이죠. 이게 잘못됐다 그러다 비난의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someone 어떤 사람? 잘 끊어보자. borrow huge sum to get a degree in subject without well-defined vocational value such as dance history 까지가 수식어구네. 그 어떤 사람들 얘들아? 계속 똑같아. 돈 빌리는 사람들. 그쵸? 뭐 썸이라고 하니까 합계죠. 엄청난 돈을 빌려. 왜 빌려? 학위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과목에서, 전공에서. 그런데 이 전공의 과목의 문제가 뭐냐면 직업적인 가치가 없는 거야. 내가 다시 말하면 대학교에서 이걸 전공을 한들 어떤 직업으로서 돈을 벌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댄스 히스토리, 춤의 역사, 학을 내가 만약에 전공한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 전공하고 나서 내가 돈 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투자한 만큼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걸 굳이 공부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떻다? 마주하게 된다. 핵심만 볼게 얘들아. is likely to는 뭐뭐 하기 쉽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마주하게 되냐? unsympathetic attitude. 이거 무슨 뜻이야? 동정이나 또는 연민을 느끼지 않는. 다시 말하면 매정한이란 뜻이야. 너 되게 매정하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한 말 하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누군가가 얘네들한테 굉장히 매정하거나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는 거야. 이 냉정한 태도는 또 꾸며주죠. 전통적으로 reserved 하면 무슨 뜻이야? 보유된. 어떤 거에 있었던 태도였어. 누구한테? 경솔한. 이런 뜻이야. 그럼 핵심을 보자면 자, 학위 얻어서 직업적인 가치가 없는 거, 돈 빌려서 교육받은 사람들한테 매정한 태도를 만나. 사람들이 얘네들한테 매정한 태도를 대해. 돈을 왜 이렇게, 돈이 남아 도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거 전공해서 뭐 먹고 산다고? 그래서 이 매정한 태도는 행동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졌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경솔하다고 비난을 받는 거죠. 그쵸? 석사, 박사 따서 뭐해? 돈 못 벌잖아. 차라리 그냥 회사 칠 때 돈 벌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뭐야?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지.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많은 교육 지출하는 거에 대한 비난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에 가보자. 이것은 보여준다. 뭐를 보여준다? 점점점 증가하는, 이거 만연한 이런 뜻이죠? 널리 퍼져 있는 물질, 주의, 뭐 어떤 물질 만연주의 이런 걸 나타낸대. 그럼 선생님 4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번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내용과 어떤 게 더 가까운지 보자. 자, 사실은 The fact is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자, 뭐냐? gap, 이거 차이란 뜻이죠. 격차. 사실은 격차가 좀 있었어. 뭐와 뭐 사이에.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학생들이 돈을 빌리는 거, 이게 교육 투자죠. 학자금 대출을 받아. 그리고 걔네들이 졸업한 후에 벌게 되는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소득을 늘리려고 우리가 막 빚내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실제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실제 돈을 사회에 나가서 본 것의 차이가 has been 어떻게 돼 있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늘어나고 있다는 게 뭐야? 나가서 돈은 별로 못 버는데 심지어 교육 투자한 것은 훨씬 더 많은 거지. 그럼 대출은 많이 받지만 실제로 내가 돈을 버는 게 많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that 그 사실이 앞에 앞문장이죠. rack up은 얻다. 자, 그러면 어떤 거? 큰 빚을 내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어디서? 그쵸? 아이고, 잠깐만요. 여기까지 끊을게요. 이렇게. 그럼 대학 다닐 동안에 지금 큰 빚을 얻어가면서 지금 교육 투자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목적어죠? 퀘스천을. 그럼 대학 다니면서 큰 대출을 받는 것을 의문이 들게 만든다. 왜? 큰 대출 받아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뭘 봤어, 얘들아? 이렇게 교육 투자 많이 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 이유는 생각보다 사회 나가서 월급, 그 사람들의 연봉이 크게 받지 못해서야 라고 했잖아.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야? 여기죠. 얘네들의 격차가 오히려 빚이 훨씬 더 커지고 있으니까 빚을 내서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의문이 드는 얘기다. 그러니까 뭐랑 가까워? 뒤에 내용과 가까우니까 5번을 고르셨어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4번이 모두 다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5. 55의 2번 보세요. 자, 우선은 이거 욕조죠. 욕조가 가라앉는다? 그러면 그냥 집안에 설치된 욕조는 가라앉지 않죠? 욕조가 어디 위에 떠 있을 때 가라앉을 수 있죠. 그럼 얘가 왜 떠 있는 건가? 가라앉는 건 어떤 의미인가? 주제문과 연결시켜 봅시다. 자, 소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소설이냐? Long dead, 오랫동안 죽었다고 생각한 소설. 그러면 더 이상 그 소설은 이어지지가 않아. 마무리가 안 돼. 라고 했던 그 소설이 어떻게 하기도 한다고? Come back to life. 살아나기도 한다는 거야. 그럼 누가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요 정도만 보고 That's what happened to. 그러면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한 소설이 살아남게 된 어떤 사례를 좀 보겠대. 자, 그게 뭐냐? 어떠한 작가와 his novel, 그의 소설에 나타났어. Fountain City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소설은 이렇게. 그러면 5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작업을 했어,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그걸 출판했어? He killed. 죽여버렸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 소설을 출판했다는 거, 출판하지 않았다는 거야? 출판하지 않았다는 거, 사장시켰다는 거야. 그 사람은 왜 그랬냐? 소설가들은 약간 예술가로 좀 독특한 사람이니까. 자, 그 소설이 자기를 지우고, 자기를 깨부수고, 자기를 산채로 묻었대. 그리고 자기를 익사시키고 자기를 발로 찼대. 그죠? 어떤 소설에서 자기가 고통받았다 얘기한 거죠? 이 얘기 왜 한 거야? 야, 그 소설이 나한테 끼친 영향력이, 임팩트가 영향력이 엄청났어. 대장정의 소설을 썼나 보지?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반 동안 투자해놓고서 그걸 버렸단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그 소설에 first 앞 챕터별로 나눠져 있었는데 4개 챕터를 결국엔 출판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뭐 했어? 그 결과 completing the task of his life. 평생의 일, 과업, 그 소설을 완료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사장돼서 없어질 뻔 하다가 앞 챕터가 출판되면서 다시 살아남았죠?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또 다른 스티븐 킹 얘기 갈 필요 있어? 없어. 도대체 욕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여기 보시면 되죠. 소설을 쓴다는 거는 심지어 우리나라도 유명한 소설 중에 10년, 15년 집필한 것도 있죠? 그 요즘에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박경리의 토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너네 문학에서 본 적 있니? 그게 진짜 건수가 많거든? 거의 10년에 가까이 이뤄진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쓴다는 건 일종의 뭐래? Paddle from the Boston to London in best tube. 되게 재미난 표현인데, 자, 여러분 노를 적어가는 거죠. 어디서? 버스턴 어디 있는데요? 여기 미국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런던으로. 뭘 타고? 욕조를 타고. 그만큼 어떻다는 거야? 소설을 쓴다는 거야? 대장정과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욕조 타고 패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잖아. 내 목숨을 걸고 갈 만한 엄청난 대당정이잖아.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욕조가 가라앉을 때도 있죠. 그럼 어떨 때일까요? 실현이 닥치거나 그쵸,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소설로 치면 사장될 위기에 놓인 거죠. 됐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It is wondered that 대부분의 그 욕조들이 가라앉지는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하면 소설이 진짜 이 세상 속에 없어지진 않는다. 아까 전에 세상 속에 잠깐 빛을 본 것처럼. 그러면 욕조가 가라앉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살아남기 전에 잠깐 죽었던 시간이죠? 어떤 거요? 소설이 abandoned, 버려지다. 작가에 의해서. 나 이거 출판 안 해.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는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답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5번 가세요. 5번. 자, 5번도 논리를 잘 따져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는 문장하고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여러분. 자, 주된 shortcoming. 뭐죠? 단점. 자, 그럼 단점 똑같은 거 뭐 있어요, 얘들아? drawback, 뭐 weakness, 또 뭐 있어? fault, 잘못한 뜻도 있지만 fault, flaw, 그다음에 자리 좁지만 demerit, 장점의 반대죠? 요 정도는 단점을 알고 계시면 되죠. 좀 써보세요, 은찬씨. 그 내신에서 다른 거 나오면 또 딴 거 고르려고. 그럼 뭐의 단점이냐? 전통적인 사전. 여러분은 혹시 종이로 된 사전을 본 적 있나요? 그쵸? 사본 적 있어, 얘들아? 없지. 그렇지. 요즘에 누가 종이로 된 사전을 쓰겠어. 근데 쌤 때는 그게 필수였어. 영한사전, 한영사전. 그럼 전통적인 사전은 그 종이로 된 거야. 근데 얘의 단점은 뭐죠, 여러분? There is a limited space. 제한된 공간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사전을 이만큼 만들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 공간이 제약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투부정석에서 부사로 결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간에 제약이 있다는 건 어떤 결과로 초래될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Give only a sampling. 자, 샘플링은 무슨 뜻이야? 표본 추출. 그러면 어떻게 단어가 사용되는가? 단어가 사용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이런 뜻, 이런 뜻, 이런 뜻, 이런 뜻, 이런 예시로 사용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설명이 표본 추출이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표본 추출은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면 일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쵸. 모집단 안에서 모집단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추출한다는 거는 일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단어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지역마다 뭐 사람에 따라서 한 10가지 뜻으로 쓰여. 그런데 사전에 다 담길 수 없으니까 한 3-4가지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전통적인 사전의 단점. 근데 그게 공간하고 관련된 게 어디에 나와 있나? 자, 보십시오. 어디로 가시면 됩니까? 사전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럼 패스하면 돼. 자, 어디로 가시냐? In pre-internet times. 인터넷이 이전에 나온 시대. 다시 인터넷 이전의 시대. 그때는 hard copy. hard copy가 뭐야? 표지가 딱딱한 거 얘기하는 거지? 그쵸? 일반적으로 페이퍼야. 그래서 종이로 된 딕셔너리가 인터넷 전에는 어떻게 되겠어? 구글링하면 안 나오잖아. 사전 찾을 수밖에 없지. 얘가 serve as, 역할을 했다. 뭐? 최종적인 권위를 가졌어. 그럼 내가 단어가 그 뜻으로 사용되는지 궁금해. 그럼 사전 찾을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이건 뭐예요? 종이 딕셔너리, 전통적인 사전이 가지는 역할. 그러면 전통 사전 기능이죠. 그때는 기능이 있었단 말이야. 단점 없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딕셔너리의 author, 저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저자들은 have arrived at their definition. 그럼 그 사람은 뭐 어떤 단어를 이것의 정의는 무엇이다 라고 arrive at, 도달했겠지. 그럼 어떻게 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전통 사전은 어떻게 쓰여졌다는 거 어떻게 하겠어? Analyzing, 분석했겠죠. 뭐를? 가능한 한 많은 사례들을 분석했겠지. 다이어.
이 단어가 이렇게도 쓰이네? 엄청나게 많은 예시를 연구했어. 어떤 거? 그 단어가 사용되는 거. 그럼 전통사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죠? 제작 방법이라고 합시다. 많은 사례를 담았다. 자, 그리고 나서 while some complex word found in any standard desk dictionary.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선 끊으시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이어라고 해보자. some complex word. 복잡한 단어. 이거 당연히 동사 아니죠, 여러분?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끊어주면 되지. 그럼 어떤 단어야? 스탠다드. 그냥 표준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사전. 다시 말하면 전통사전이야. 전통사전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단어들은 뭘 갖고 있어? 엄청나게 많은, 그쵸? 뜻을 가지고 있어. 8개에서 9개까지 막 가능하도록 써있단 말이야. 그런데 9개에서 10개 정도 정의가 있는 그 사전의 단어조차 그것의 정의들은 fail to 했어 못했어? 못했다는 거야. 모든 그 단어의 usage, 사용법이란 뜻이거든요. 그걸 다 다뤄내지 못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전통사전의 한계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찾아내는 못했어. 9개, 10개 정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리적 공간. 자, 어떤 사람이 뭐 했고 다 하고 어떻게 하면 돼? 핵심만 보자. 자, 13% 정도의 단어죠. 왜? 이거 명사, 얘 동사, 얘 형용사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단어죠. 그러면 꼭 13% 정도 되는 저 단어들은 사용되었어. 어떤 방식으로? 그런데 이 방식은 뭐야? 꾸며주는 거죠. 전통적인 사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사전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책이나 그 구두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13%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87% 정도만이 사전에 담겼다는 거지. 그럼 사전에서 모든 걸 다 다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하고 예시 든 것뿐이잖아. 그럼 여기 끼어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마지막 거 봐볼게.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사전에 뭐 단어 개수가 부족해. 사전에 안 실린 단어도 많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했니? 결정적인 단어 하나가 있죠. 어디 있어요? 이거죠. 그럼 봐봐. 요즘의 현대 사용. 그런데 어떤 사용이야? 대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수많은 단어의 사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용법은 절대로 전통적인 사전에 들어가 있지 않아. make it into가 들어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전통적인 사전에 담겨져 있지 않은 단어의 사용법이 많이 있다. 그럼 덜 실렸다는 얘기죠? 근데 왜 덜 실렸다고 얘기했어? 여기 있죠. limitation with physical space. 뭐 때문에? 한계, 물리적 공간. 우리 이 얘기 언제 했니?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이거 같은 말이야. 그럼 같은 말에 해당되는 문장을 5번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 몇 개 더 봅시다. 자, 56에 1번으로 가보십시오. 1번. 1번? 아니요. 3번이요. 자, 빈칸 문제인데 빈칸의 핵심 단어가 바로 나오네요. 정보, 전달, 전이. 그러면 그것이 뭐다? 그럼 이 글의 화자가 정보 전달은 어떻다라고 정의하는지 우리가 파악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정보 전달은 어떤가? 메시지, 정보죠? 바로 나오네요. 전달된다. 그럼 누가 봐도 여기에서 이거로, 여기에서 이거로, 여기에서 이거로. 다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아, 되게 다양한 형태로 전달이 되는구나. 끝. how부터 여기까지. 그럼 봐봐 얘들아. 얼마나 성공적인가. 그 과정이 주동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과정은 무슨 과정이야? 우리 방금 전에 무슨 과정 봤지? 그렇지. 정보 전달 과정 봤죠.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시작점과 끝점이. 근데 그 정보 전달의 과정이 얼마나 성공적이냐, 언제, at this stage, 각각의 단계에서 no one knows, 아무도 몰라. 그럼 문장구도 되게 특이하죠. 어떻게 된 거야? No one knows에 원래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죠. 목적어 어디로 간 거야? 앞에 강조돼 나간 거죠. 다시 말하면 정보가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또한 가주어 진주어 썼죠? 이것도 불가능해. 뭐가 불가능해? 투부정사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1번 먼저 써볼까? 정보 전달의 성공률 불확실 라고 썼어. 얘기했어. 그리고 얘도 불가능하대. 뭐가 불가능해? devise는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지. 고안해내다. 뭐 생각해내는 것도 불가능하니 얘들아? 어떤 실험이래. 실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뭘 하는 실험이 중요하죠? 투부정사 꾸며주죠. 그러면 determine, 결정하는 거. 뭐를 결정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efficiency. 이거 무슨 뜻이야? 효율. 효율성. 그러면 정보 전달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또 뭐도 불확실해? 정보 전달의 어떤 거? 효율성. 너 불확실하다는 거야. 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답을 바로 찾을 수도 있고, 그쵸? 실제로 조금 더 구체화돼서 볼 수 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상엔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바로 나오네요. 그러한 transfer,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 그러한 정보의 전달은 절대로 100% 효율적일 수 없다. 불확실해서 어디로 넘어갔어요? 그거 효율적이지 않아로 넘어간 거지. 효율이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간은 안 읽어도 돼. 보통 이제 중간 내용은 뭐냐면 보통 65% 미만으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순간 어떤 비율을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위에 있는 비율처럼. 어떤 거? 정보의 비율. 근데 너가 retain 하면 무슨 뜻이야 얘들아? 보유하다. 갖고 있다 이런 뜻하고 똑같아.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총 정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니? 뭐 한 후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어떤 강의에 참여하는 후에. 그럼 책을 읽는 것과 강의를 참여하는 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정보를 전달받은 거죠. 그럼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야? 온전히 남아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정보 전달은 100% 효율적이거나 뭐일 수 없다? 성공적일 수 없다는 거. 중간에 반드시 표현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선생님이 건너뛰긴 했거든 얘들아. 뭐가 발생해? 로스. 뭐죠? 손실.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2시간 동안 공부하고 가더라도 집에 가서 1시간 지나고 저녁 먹고 TV 보다 보면 선생님하고 했던 정보 전달에 50%도 남지 않죠. 그게 핵심이야. 끝. 그러면 1번부터 보자. 자, 정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losing business. losing은 뭐야? 손실을 입는. 아니면 손해보는. 비즈니스에서 사업 이런 거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일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놓칠 수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자, 두 번째, 정보 전달은 상호적으로 서로 유익하다? 아니 유익하다 않다니까? 중간에 잃어버린다니까?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한다? 아니죠. 자, temporal 무슨 뜻이니 얘들아? 시간적.
불확실성. 그럼 시간적으로 불확실성을 나타낸 적도 없죠. 자, 오답도 명확하게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real time, 실시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것도 관련성 없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7의 3번. 자, 판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핵심 포인트 짚어볼까요? 주어진 문장에서 in other words 뭐라고요? 같은 말. 그럼 앞에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과 비슷한 말을 무조건 했었어야 돼. 뭐 중심 소재가 같던지. 자, 그리고 중요한 단어 여기 있죠? 영어에서의 fluency는 유창함이야. 근데 제한됐잖아. 그럼 영어 잘 알이? 아니라는 거죠. 유창함에 제한이 있으니까 영어 잘하는 거 못하는 거야? 엄연히 말하면 영어 못하는 거야. 그럼 영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영어 잘 못하는 것이 is not 이유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뭐에? 어떤, 얘들아 이거 타당한 또는 유효한이란 뜻이야? 어떤 거에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거의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다는 거. 영어 못하는 게. for, 뭐에 대한 proof 하는 거. proof 무슨 뜻이야? 미루다 또는 연기하다. 같은 말이죠? 똑같은 거 뭐 있어? postpone, delay. 그 이거에 대한 핑계로, 이유로 영어 못하는 거 들 수 없다는 거지. 뭐를 미루는 거? write an article, 어떤 기사나 논문을 쓰는 거야. 왜? 어떤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논문 발표하고 싶어. 근데 보통 얘들아 논문은 세계적인 논문 잡지에 실리니까 그리고 다 영어로 실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영어 못하니까 나 이거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엄청난 논문인데 나 영어 못하니까 못 쓰겠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어와 논문 발표로 갈게. 논문 발표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됐죠? 판서를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결석생이 있어서 녹화를 줬어야 돼가지고 안 되네. 어머나, 큰일 뻔했네. 리프레시 좀 하려고 했더니만 아이패드로 할게요, 얘들아. 자, 그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이언스, 과학 얘기네? 그럼 논문하면 과학이죠.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언어를 갖고 있다. 그게 영어는 아니겠죠. 자, 어떤 언어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죠. It's one 다음에 언어가 생략된 거야. Language of it one. 아니 생략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만의 언어를 갖고 있다. 그런데 과학의 언어는 has nothing to do with. 얼마나 많이 했던가. 뭐뭐랑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학은 자기만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언티스트 그 과학자의 네이티브 탕 뭐야? 모국어. 내가 한국어 쓰는 사람이야? 내가 인도어 쓰는 사람이야? 과학엔 그거 전혀 중요치 않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죠? 근데 논문을 미루는 핑계가 되진 않다. 까지는 아직은 아니. 똑같은 말은 아니잖아? 자, it is a language of logic. 그러면 과학적 언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야? 과학적 언어는 바로 논리의 언어야. 그리고 이 논리를 토대로 해서 무슨 일이 발생해? 그렇지. 어떤 여러 가지 논거들이 발전이 되는 거죠. 그냥 내용만 간단히 봅시다. 그리고 논거들이 나오고 주장들이 real to 뭐로 이어져? 이거 사운드는 아니라 타당한이란 뜻이야. 뭔가 사람들이 타당하면서 그치 일관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자기만의 논리를 갖고 있는 게 과학이지. 그럼 과학에 대한 설명이죠. 과학적 언어란 무엇인가?
자, their language. their language는 뭐겠어? 과학 언어죠. 다시 말하면 그게 뭐라고요? 여기서는 논리라고요. 그 논리는 is the same. 똑같아. 뭐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는 뭐뭐와 상관없이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그럼 과학적 논리는 뭐와 상관없이 똑같아 하냐면 원래의 또는 선호되는 그냥 이거 언어라고 하시면 돼요. tongue니까. 그러면 뭐에 상관없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상관없이 다 똑같아. 그러므로 좋은 과학적 글은 논문 이런 거는 depends on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과학을 열심히 잘 표현하면 돼. 그게 영어든 일본어든 중국어든 상관없고 과학의 글쓰기는 어디에 의존하면 돼? 과학만 제대로 표현하면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정확하게. 그리고 명확하게만 과학적 이론을 전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과학적 언어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끝나는 구간에 아마 저 문장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자, subsequent editing. 자, 이후에란 뜻이죠? 그럼 내가 기가 막힌 논문을 하나 쓰는 거야. 한국어로. 편집이죠. 이렇게. 그럼 그 이후에 내가 추가적인 편집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겠어? 뭐 영어의 표현으로 정리하고 요거 간단히만 보자. 이렇게. 그러면 tie up 하는 건 애들아 뭐 하는 거냐면 깔끔하게 정리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내가 한국어로 논문을 처음에 썼으면 영어 표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정도의 편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영어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 과정은 어떻대요? 엄청 쉽고 간단한 일이라는 거야.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유창한 영어로 바꾸는 것은. 그리고 그 간단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논문은 그제서야 훌륭한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본질은 영어 논문이지 영어가 아니라는 거지. 이것도 어떤 특징이죠. 영어 논문을 쓰려고 할 때. 그럼 봐봐. 만약에 그 과학적 표현, 다시 말하면 그 과학 논문 자체가 형편이 없어. 반대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는 야 과학적 논문 명확해? 그러면 영어로 바꾸는 거 별일도 아니야.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어떤 거야? 논문 자체가 약간 형편없어. 그러면 이거는 교정이란 뜻이야. 그럼 영어로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한국어로 썼으면. 그러면 영어 교정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선생님은 하더라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물결 취소할게요.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거 많은 양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영어로 열심히 많은 양을 교정한 것도 turn it into 바꿔준다 바꿔주지 못한다 바꿔주지 못하는 거지. 뭐? 만족스러운 논문. 다시 말하면 논문 자체가 형편없으면 영어로 교정을 얼마나 해봤자 결국엔 훌륭한 논문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앞에 좋은 논문의 사례, 훌륭하지 않은 논문의 사례 서로 반대되는 예시니까 4번 사이에 끼어드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럼 5번밖에 자리가 없는데 5번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넣어보자. 다른 말로 하면 그쵸? 다시 말하면 너가 영어가 잘 못한다고 해서 훌륭한 논문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그리고 in fact 사실 실제로 어떤 거? non-native English speaker. 자, non-native 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제한적 유창함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사람들, 주어진 문장에 있는 그 사람들, 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상치도 못하게 엄청난 어드밴티지 무슨 뜻이야? 우위. 이점이란 뜻이죠. 오히려 우위에 있거나 이점을 가질 때가 많아.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치,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지. 이렇게 핑계대지 마. 실제로는 제한적 유창함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기도 해. 그러니까 몇 번? 5번에 딱 들어가야지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나머지 하나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결국 글의 문장의 위치가 너무 두 가지인데 얘들아. 이거 먼저 해보자.
아니 58에 4번 보자. 58에 4. 이거 간단히 먹어볼게 얘들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많은 음식 먹어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 음식을 선택하죠. 의도로. 커뮤니케이팅은 의사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거야. 누구? 적절한 어떤 청중에게. 그러니까 음식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그 음식으로서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다. 사람들이. 이 정도. 자, equally. 자, 동일하게.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 이랑 똑같은 거야. 비슷하게. 그럼 앞에 내용이랑 뒤에 내용이랑 비슷해야 돼. 사례가.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 사례 간단히 보자 얘들아. Meal of roast beef. 구운 소고기 음식이야.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줬어? vegetarian. 채식주의자한테 offered. 제공된 소고기 음식은 어떻죠? 이거 하단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해석되다. 뭐라고 해석돼? 이생키바라? 약간 이렇게 calculated. 계산된 injured. 모욕. 그쵸? 나 뻔히 고기 못 먹어요 라고 했는데 막 초대했는데 어서 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렸어. 근데 막 소고기 촥. 그럼 이건 어떤 거죠? 실제로 소고기라고 하는 게 모욕의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예시야. 그럼 앞에도 뭐 해야 돼? 어떤 음식으로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먼저 찾읍시다. 자, B에 그 누군가는 리힛은 데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have eaten leftover. leftover는 남은 음식이야. 그럼 밥 먹다 남은 음식을 데우지 않는다는 거야. 왜? 뭐 할 때? Trying to express potential lover.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집에 초대했는데 어제 먹다 남은 피자 데워주는 거? 우리 그냥 찐친하자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는 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읽은 것과 주어진 문장은 비슷하죠. 자, 누군가가 이것도 하나의 예시야. Just one. 누군가가 not spend a fortune. fortune은 아주 큰 돈이야. 그 누군가가 큰 돈을 쓰지 않아. 사치스런 재료에 hurried. 빨리 먹어야 되는 어떤 음식에. 그것도 언제? 혼자. 그럼 나 혼자 집에서 아침 빨리 먹어야 되는데 캐비어 뿌려가지고 막 먹진 않잖아요, 여러분. 똑같은다는 거야. 음식은 어떤 의도를 전달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음식은 사실 그쵸. 카우디리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부호화된. 뭔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호처럼 암호처럼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음식은 뭐다? 그렇지. 부호와 메시지 전달이다. 그럼 우리가 읽은 문장하고 똑같죠? 주어진 문장하고.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한테 의도를 전달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린 예시 찾아야지. 잘못 받아들인 거. 자, 그러면 C에 가보자. 야, 근데 말이야. This is not to say. 이렇다고 해서 음식에 암호와 부호가 있다고 해서 it is always. 그 메시지가 항상 인식되고 해석되는 건 아니야. 제대로. 우리가 방금 A에서 봤던 사례네. 그 의도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엉뚱하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What may be intended as causative informality. 나오네요. 자, 어떤 것.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음식이 의도됐어. 그냥 편안하게. informality는 공식적이지 않은 거야. 이걸 약식이라고 하거든. 야, 우리 편안하게 친구끼리 그냥 엽떡 시켜 먹자. 약간 이런 거. 이렇게 음식을 좋아하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나는 의도한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다고 얘들아? 얘가 주어 동사죠. might be interpreted as 뭐뭐라고 해석되는 거죠. 어떻게? laziness. 난 그냥 친구끼리 편하게 간단히 먹자는 건데 야, 너 이거 나한테 대접하기 차려주기 귀찮아서 너 게을러서 이렇게 한 거냐? 라고 오해가 되는 거죠. 아까 소고기 대접하고 싶은 게 마치 내가 까먹어서 모욕이 된 것처럼. 그러면 B에서 주어진 문장하고 메시지를 전달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메시지가 맨날 똑같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A에 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욕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B, C, A가 가장 명확한 거죠. 됐죠? 자, 하나 간단히 보고 넘어갔습니다. 끝이에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순서예요. 순서여서 금방 찾아요. 자, 요령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순서가 얘들아 오답이 진짜 높고 우리가 중상위권 가면 갈수록 이 예를 잘 파악해야지 점수가 덜 깎이거든요.
이거죠. 자, 다 필요 없고 얘 먼저. 얘는 달라진다. 그럼 얘가 막 변동하는 거야. 근데 뭐뭐의 차이로란 뜻이에요. 어떤 차이로 얘가 달라지냐? 이거. 스게 하면 뭐 평방 이런 뜻도 있고 얘들아 사각형인데 제곱이야. 그럼 어떤 값이 있거든? 이 값이 거리의 제곱으로 달라지는 게 있대. 거리에 영향 받는다는 거죠. So 그러니까 자 약간의 차이 어디에서? 거리에서. 근데 거리의 제곱으로 뭐가 달라지더라? 제곱은 값이 커지죠? 약간의 차이가 거리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럼 이 또 의사소통과 관련이 있겠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소통이 떨어진다. 자, 이거 뭐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그 실리콘밸리가 실제로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1번 앞에서 주제 나온다고 했죠. 같은 산업의 회사들 우리나라 울산 포항 가면 제철소랑 공장들 겁나 많죠? 미국 IT 하면 어디야? 당연히 실리콘밸리죠. 그러면 똑같은 산업에 있는 회사들이 자, 다 뛰어넘어도 돼요. 똑같은 지역에 있다. 그럼 왜 옹기종기 모여서 있냐는 거야. 뭐겠어? 거리와 의사소통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간단히만 설명할게. 여기는 실리콘 이거 예시야. 모여있는 애들 어떤 애가 있어? 뭐 실리콘밸리도 있고 유명한 데 되게 많아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애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뭐? 그치? Located in cluster. 클러스터는 얘들아 이거 밑줄 무리란 뜻이야.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 우리가 무리 짓다고 하죠? 그러면 2번 뒤에 문장도 cluster. 너네 무리 지어서 있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면 우리 exchange idea easier. 우리 의사소통 명확하게 하려고 같은 내용이야. 근데 우린 구체적으로 뭐야? 그럼 왜 옹기종기 모여있어야지 exchange가 잘 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거리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잖아. 자,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그 패턴을 누가 연구했어. 그러면 연구했다만 나와. 뭐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값이 우리 거리 제곱이겠죠? 이제 나옵니다. 연구한 사람들이 알아낸 바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의사소통의 양이 있을 거잖아. 그럼 중간에 한 수 다 뛰어넘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의사소통의 양, 얼마나 의사소통을 잘하느냐? 이것이 뭐랑 관련돼 있어? 물리적 거리랑 관련성이 있다. 그럼 우리는 물리적 거리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어떻게 구체화됐어? 의사소통의 양은 거리의 제곱이다. 그럼 관련성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성이 있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 그러면 4번에 나와야 돼? 5번에 나와야 돼? 5번에 나와야 되죠. 거리랑 관련성이 있다고만 얘기하고 우리 주어진 문장에 뭐라 했어? 그건 거리의 제곱으로 관련성이 있어.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it은 뭐가 되는 거야? 의사소통의 양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의 양은 거리의 제곱이야. 왜? 방금 전에 의사소통은 거리랑 관련됐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의사소통은 그 결과 어떻게 돼? 그렇지. 모여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커뮤니케이팅을 더 많이 했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분 정도 브레이크 하시고